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첫 사망자와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신질환 당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 치료와 정신질환 증상 조절도 이뤄져야 합니다. 당시 이것이 가능한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음압병동이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된 음압병동인데요. 이곳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지디넷 코리아는 오늘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병동을 찾아가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올해 7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문을 연 음압격리치료병동은 13개 병실에 총 22개 병상, 중앙통제 시스템, 개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고유량 산소기와 같은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확진자 케어도 가능합니다. 의료진들은 돌봄 환경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말합니다. 네,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임선진이라고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병동은 감염병, 그러니까 특히 호흡기 감염 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정신과 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동이고요. 음압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라든지 각종 호흡기로 전염될 수 있는 여러 오염 물질들을 헤파 필터로 걸러서 밖으로 배출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치료진한테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음압을 걸어 놓은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국내에 하나인 게 맞습니다. 맞고, 관찰창 같은 거를 크게 설치를 해서 늘 환자분들 상태를 볼 수 있게 해놓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병실 안에도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다 배제하고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정신질환 당사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치료가 일반 확진자분들이랑 치료가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정신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증상을 잘 조절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 감염이 되시면서 증상 악화라든지 뭐 불안감이나 이런 우울증 같은 것들을 더 악화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한 임상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맞춤 치료를 더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은 큰 화면들이 있는데 그 화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환자 상태인 건가요? 네네. 중앙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의 활력 징후, 저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활력 징후들을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이제 화면이고요. 뭐 이쪽에 보이시는 이제 다른 모니터 같은 경우는 중앙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음압병동은 음압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 온도, 압력 같은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만큼 뭐 새로 인력도 세팅이 되고 뭐 시설도 다 갖춰졌을 텐데 의료 인력들 가동들은 어때요? 의료 인력, 일단은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실 저희 의료 인력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정신과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잘 관찰할 수 있게, 그리고 더 안전을 잘 보장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게끔을 많은 의견들을, 의료진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든 그런 병동이기 때문에, 물론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 음압시설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혜정 간호사라고 합니다. 하얀색과 다르게 파란색은 의료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으로 해놓은 거고, 안에 하얀색은 코로나 환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좀 색깔을 달리해서 동선을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이동형 음압기를 사용해서 선을 쳐서 공간을 분리해 놓아서 저희가 감염 우려도 걱정되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공간을 문으로 구분해 놓고 동선을 달리해서 저희가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감염 걱정 없이 확실하게 간호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 코로나 확진돼서 입원했었는데요. 그 환자가 지내면서 무척 답답해하고 학교와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모습, 그래서 많이 지지를 해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증상이 호전되면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간호사로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전담병동에 근무 중인 이현준 정신전문간호사입니다. 작년 1월경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퍼지기 시작할 때 인천공항에 파견을 약 한 달 정도 다녀왔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대남병원 파견이라든지 그 이후에 저희 센터에서 계속 코로나 감염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또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이 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파견을 다녀온 상황이었고 사실 저희 아내도 이제 여기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다녀오면 이 상황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복귀하는 시점에서 저희 아내가 또 파견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아내가 가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도 좀 걱정이 됐고 이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내가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자기도 가겠다고. 그래서 저도 복귀하자마자 바로 짐을 쌌습니다. 짐 싸서 같이 대남병원에 내려가게 됐고요. 또 병원 안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감염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정신과 특성상 우리 환자분들이 감염병에 대한 인지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거리 유지라든지 뭐 예방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환경 안에 저희가 투입이 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극한의 상황에서 이제 간호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치료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소집돼서 내려갈 때도 어떻게 보면 진짜 파병을 가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닥쳐보니까 아 진짜 전쟁터가 있다면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괴로운 것도 있었지만 또 그 안에서 그 격리된 시설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 기관에서 이제 시설을 좀 마련을 해서 이제 후송을 한 이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긴 하셨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우리 정신과 환자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많았고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구나 그때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계속 이제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해왔고 이제 개동하기 전부터 이제 사전 회의라든지 하나하나 갖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환자들한테 제대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동을 하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또 개동하면서 한편으로 감동적이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동료들이 힘들어하고 이제 오랜 기간 환자 처치를 하고 나서 땀에 흠뻑 젖은 옷을 입고 나올 때 이제 마음이 짠할 때도 있고요. 다행히 완치가 돼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축하를 드리면서 이제 배웅을 하는데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분들은 그 후송을 하고 이제 또 그 결과를 들을 때 그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저도 아이가 곧 태어날 상황이고 지금도 사실 많이 불안하거든요. 저희 아내의 건강과 또 아이의 건강 불안한데 아이가 또 태어난 이후의 상황이 지금 명확하지도 않고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불안감도 사실 크거든요. 이게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든 빨리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저희의 힘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국민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백신도 맞아주시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같이 힘을 써주셔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이른바 돈이 안 되는 이들의 돌봄은 공공의료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GDNet 코리아가 방문한 음압병동은 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확대돼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율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